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의 초기값 있고, 그죠? 초기값 설정했고, 보통 얘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라이어 민으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얘로부터 우리가 뭐 샘플링합니까? 베타 첫 번째 값 샘플링 해요. 그죠? 뭐로부터 샘플링 하냐면 베타의 풀 컨디셔널 y 기분 시그마 제곱의 0 얘로부터 샘플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의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값을 또 하나를 또 시그마 제곱의 풀 컨디셔널로부터 샘플링 하는 거죠. y 기분 베타 요게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이제 노말 분포죠. 노말이고, 노말에 이제 베타 1 B1인데 이 베타 1 B1 계산할 때 이 값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인버스 갬마인데 인버스 갬마의 알파 1 나누기 2 델타 1 나누기 2인데 이 델타 1 자리에 베타 1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델타 1 자리에, 여기 델타 1 자리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되면, 얘가 또 다시 들어온 거지. 이 자리에 뭐에 들어오냐면 베타의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들어오고, 베타 기분 y의 시그마 제곱의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시그마 제곱의 두 번째 이터레이션 값 샘플링이 되고, 그래서 얘가 또 뭐 얘는 x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지그재그로 되는 거죠. 지그재그로 되면서 여기서 이제 베타들이 쭉쭉 샘플링이 되고, 여기서 결국은 이 베타가 이제 n까지 가는 거고, 시그마 제곱도 이 n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베타와 시그마 제곱 합쳐서, 베타와 시그마 제곱을 합쳐서 그냥 세타라 그러겠습니다. 그냥 시그마 제곱 보면, 그럼 내가 세타의 첫 번째 이터레이션 세타 샘플링 할 때는 뭘 이용합니까? 내가 초기값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세타의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샘플링 할 때는 뭘 이용한 겁니까?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샘플링 된 세타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어떤 세타가 결정될지는 사실은 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제2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뭐가 샘플링 됐지는 얘의 분포에는, 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j-1이죠. 그죠? 그러면 j-2 세타의 j-2는 얘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관련이 있다 말할 수도 있고 없다 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주어져 있다면 얘는 아무 영향 안 미치는 거죠. 반면에 얘가 안 주어져 있다면 얘가 영향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얘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타 j-1이 주어질 때는 세타 j-2, j-3, j-4에서 뭐가 샘플링 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고, 오로지 j2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어떤 세타가 샘플링 될지는 j-1 이터레이션에서 어떤 베타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파라메타가 하나만 있다. 세타 안에 베타와 시그마 제곱 두 개지만 하나만 있다 쳐봐요. 치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세타가 아니고, 이 자리에 이제 씁시다. 이거 세타가 아니고 이게 이제 J다. J가 이제 1, 2 이터레이션 가는 거고, 이제 Y축에 이제 세타의 값이에요. 세타의 값입니다. 세타의 값. 그러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 나온 세타 값이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얘에서 두 번째 세타 값, 두 번째 이터레이션 세타 값 나오고, 또 두 번째 이터레이션 주어졌을 때 또 세 번째 세타 값 나오고, 네 번째 쭉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쭉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렇게 막 쭉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자 막 이렇게 막
히스토그램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터레이션별로 어떤 세타가 추정되는지를 그려보는 이 그림 우리가 따로 트레이스 플랫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추적해 가는 거죠. 추적해 가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스 플랫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에다가 발을 딱 댑니다. 발을 딱 대고 여기다가 발을 딱 대고 이제 얘를 딱 고정시키고 얘를 딱 누가 와가지고 손으로 밀어 올립니다. 얘를 위로 쭉 올립니다. 밀어 올려요. 그럼 위로 올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이 세워지겠죠. 어떻게? 요렇게 세워질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1, 2, 3, 4 해가지고 J가 올 거고 1, 2, 3 쭉 올 거고 여기에 이제 세타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웠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값들이 쭉 있을 텐데 제가 이 값들에다가 이 값들을 쭉 내려요. 그냥 중력에 떨어진다 생각하고 중력에 떨어진다 생각하고 쭉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그럼 가운데 주변에는 많이 쌓일 것이고 끝에는 덜 쌓이겠죠. 날개처럼 떨어뜨린 거예요. 그 값을. 그럼 그 값을 가지고 값들이 막 쌓이겠죠. 값 쌓이면 그걸로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히스토그램의 이름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세타 기분 Y. 얘가 바로 포스테리아란 말이죠. 포스테리아. 이 트레이스 플러스에 들어간 값들 하나는 이제 풀 컨디션에 나왔지만 얘는 그 포스테리아 됩니다. 사후 분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쭉 떨어뜨리고 나면 순서가 무관하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많이 쌓였다는 거는 가만히 쌓인 건 순서 관계 없는 거죠. 관계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 다시 이 세타는 여기 있는 세타는 이 세타 여기 세타 얘는 5000번째다. 5000번째 세타 값은 사실은 4999번째 세타가 뭐에 관심 있는 거지, 결정되는 거지. 그 전에 히스토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타가 마치 이게 이터레이션이지만 마치 시간이라 생각하면 시간에 따라 세타 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쭉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마코프 체인이라 불러요. 마코프 체인이라고 합니다. 마코프 체인 뭐냐면 J번째 값이 J-1번째 값에 의존하고 J- 그전 그전의 히스토리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게 우리가 마코프 체인이라고 그래요. 달리 말하면 J번째 세타가 결정될 때 필요한 정보인 J-1번째 값에 그전 히스토리가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랜덤워크도 똑같은 겁니다. 랜덤워크도 마코프 체인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마코프 체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마코프 체인을 따라서 그 샘플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반복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반복해서 많이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우리가 몬테카를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라고 합니다.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MCMC라고 부릅니다. MCMC.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샘플링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딥 샘플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딥 샘플링은 이런 MCMC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MCMC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근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왜 하는지. 자, 돌아오시면, 이거 우리가 왜 하는지. 자, 왜 하냐면, 우리의 목표는 베타, 시그마, 기분 Y, 얘를 샘플링 하거나, 또는 베타, 기분 Y랑 시그마, 기분 Y, 얘에 관심 있어요. 얘나, 아니면 얘 또는 얘에 관심, 어떻게 포스텔에 관심 있어요. 얘에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는 건 우리 이거예요.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바로 샘플링 방법 알아요? 바로 샘플링 방법. 바로 샘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얘 분포의 종류 알아야 되죠. 분포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 분포 종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 평균 분산 결정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분포의 파라미터 알아야 돼요. 얘 몰라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얘를 알고 싶은 건데, 얘를 몰라요. 얘 분포의 1을 몰라요.
그럼 이 분포의 density 펑션을 압니까? 얘 density 펑션은 알아요. 하지만 평균 분산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베타 기분 y 기분 시그마 얘를 알아요. 풀 컨디셔널을 압니다. 풀 컨디셔널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풀 컨디셔널을 이 풀 컨디셔널로부터 마코프 체인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샘플링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순서 없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버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포스테리어 돼버린다 라는 게 바로 MCMC입니다. MCMC. 그럼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렇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세타를 샘플링할 때 세타 J를 샘플링할 때 세타 J-1에 의존해서 샘플링했잖아요. 그럼 세타 J-1에 의존하고 세타 J-2와 -3에서 의존하지 않고 샘플하면 그게 마코프 체인인데, 그럼 그렇게 마코프 체인에 따라 샘플하면 무조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포스텔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마코프 체인에 만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지 않아요. 그건 다음 학기에 설명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킵 샘플링이라는 방법은 그 조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조건을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왜 만족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족한다더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다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세타의 이제 세타의 풀 컨디셔널이에요. 죄송합니다. 세타의 포스테리어입니다. 하지만 얘를 샘플한 방법 말로 대신에 방법을 몰라요. 대신 우리가 샘플할 줄 아는 방법은 뭐냐면 세타의 J번째를 샘플할 줄 알아요. 어떨 때? Y 기분 세타 J-1이 주어져 있을 때는 샘플한 방법을 알아요. 이걸 압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요. 이걸 압니다. 이거 알아요. 자,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Gibbs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자, 됐고, 자, 이거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좀 더 직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시계열 수업 들어보신 분 시계열 수업 들어보면 AR1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0.5 곱하기 YT-1 더하기인데 에러 텀이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이걸 따른다고 칩시다. 이런 분포가 있어요. AR1 프로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Y0가 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Y0이 0으로 주어져 있으면 Y1 샘플링 할 수 있어요? Y1 샘플링하게 되면 Y0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어디서 샘플합니까? 노말에 Y0 주어져 있으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뭡니까? 0.5 곱하기 Y0죠. 분산은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Y1을 샘플링 한 다음에 이제 Y2를 샘플링 할 수 있어요? 샘플링 할 수 있습니까? 노말인데 평균이 0.5에 곱하기 Y1 분산 1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결국 Y에 내가 10,000개 내 Y에 9,999 샘플링 할 수 있겠죠. 노말에 0.5에 Y에 9,999 이거 샘플링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샘플링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샘플링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샘플링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뭘 샘플링 하고 싶냐면 YT를 여기서 샘플링 하고 싶어요. 0과 0 그리고 분산이 뭐냐면 1 빼기 1 over 1 마이너스 0.5의 제곱. 이 분포의 샘플링, 나의 목표는 이거를 샘플링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할 줄 몰라요. 물론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할 줄 모른다고 칩시다. YT를 이 분포에서 샘플링 하고 싶어요. 이 분포에서 샘플링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 이거 샘플링 방법을 몰라요. 샘플링 방법을 모릅니다. 샘플 방법 모른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라는 걸 아는데 평균 분산을 내가 계산할 줄 모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평균 분산 안 돼 이게 무슨 분인지 모른다거나, 어쨌거나 내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걸 샘플링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대신에 내가 뭘 할 줄 아냐면 내가 이 컨디셔널 해서 샘플링 할 줄 알아요. 전기 값이 주어져 있다면 전기가 주어져 있다면 내가 YT를 어떻게 샘플하는지를 알아요. 전기가 주어져 있다면.
그런데 이 보시면, 근데 이거 보시면 이 분포는 이 분포의 얘의 unconditional distribution이에요. YT unconditional distribution. 얘는 이제 YT conditional distribution이죠. 전기값이 주어졌을 때 Y의 분포. 전기값 주어졌을 때 Y 분포 YT 기본 YT-1은 노말의 뭡니까? 0.5의 YT-1 분산은 1. 이게 바로 conditional distribution이에요. 내가 YT의 이런 conditional distribution을 내가 샘플링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 평균과 이 분산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노멀에서 샘플링 방법 아는데 얘 unconditional 샘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샘플링 해요. 얘를 샘플링 합니다. 이것 따라서 순차적으로 샘플링 하는 거죠. 순서에 따라 샘플링 하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샘플링 한 다음에 샘플링 하게 되면 YT가 이렇게 나옵니다. YT가 이제 여기 타임 T죠. T가 1, 2, 3, 4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얘를 쫙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세운 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쭉 눕히면 결국 히스토그램 나와요. 히스토그램 나옵니다. 그 히스토그램이 바로 얘가 뭐냐? 바로 YT의 unconditional distribution이 되는 거예요. 1 빼기 0.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하냐? 이거 YT 샘플링 많이 했죠? YT가 10,000개 있잖아요. 그죠? 그 10,000개 평균을 계산해보면 뭐랑 비슷하고, 0이랑 비슷하고, 10,000개의 샘플 베리언스 계산하면 얘랑 비슷한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겠죠? 얘는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고, 얘는 numerically 그냥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지만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물론 그 오차는 내가 샘플링을 많을수록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에러가 있으면, 에러 폭을 줄일 수 있으면 그 폭보다 더 적어지도록 내가 샘플 사이즈 늘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직관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것처럼 내가 컨디션에서 샘플링 한 다음에 걔를 순서 없이 그냥 히스토그램 그리면 바로 그게 uncondition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내가 이걸 L1이잖아요. 그죠? L1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얘가 uncondition에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L1 프로세스가 무조건 unconditional distribution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0.5가 아니라 1이라 해보이면 얘가 unconditional distribution 안 갖잖아요. 그죠? 1이 아니라 뭐 2가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L1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unconditional distribution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컨버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내가 샘플링을 했는데 샘플링한 분포가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이 나온 경우는 이렇게 분포가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컨버지 해서 그래요. 디스트리뷰션 컨버지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것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이 컨버지 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세타로 돌아가가지고, 이것도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막 10억 번 했습니다. 세타를 샘플링 한 거예요. 세타 샘플한 게 트레이스 플러스 쭉 그릴 수 있겠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히스토그램 그리는데 요까지 한 10,000번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겠죠. 10,000번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린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20,000번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리고 30,000번, 40,000번 계속 느리게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 그리다 보면 히스토그램이 처음에 조금씩 움직이다가, 아니면 좀 커졌다가 커졌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히스토그램이 움직이질 않아요. 히스토그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추가를 해도 더 이상 히스토그램에 변화가 없어요. 평균도 변화가 없고 분산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히스토그램이 컨버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코브 체인이 컨버지 했다 그래요. Convergence in distribution이에요. 컨버지 하는데 특정 값으로 수렴한 게 아니라 특정 분포로 수렴한 거죠. 이 수렴된 분포가 바로 unconditional distribution. 그 unconditional distribution은 이제 세타의 unconditional이라는 게 뭡니까? 전 세타 j-1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unconditional distribution이고, 얘는 우리가 이 베이지얼 어널리시스에는 얘가 바로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는 거고요.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는 거고, 또 다른 용어로는 베이지얼에서 이걸 우리가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그래요. 타겟. 왜냐면 우리가 샘플링 하고자 하는 목표로 갖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이죠. 그죠?
타겟을 우리가 바로 샘플링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타겟 바로 한 거 아니죠. 컨디션에서 샘플링 해서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다 모아면 그게 타겟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깁 샘플링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깁 샘플링은 이제 풀 컨디션에서 샘플링 하다 보면 그게 쌓아서 순서 없이 그냥 평균 분산 해버리면 그게 바로 unconditional distribution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깁 샘플링은 이게 unconditional 샘플링 했을 때 이 그 샘플링 값들이 트레이스된 값들이 그 unconditional로 컨버지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MCMC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그래서 깁 샘플링이 아주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사용하기도 쉽지만